안녕하세요. 태극원리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극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태극기의 기본 태극도를 이용해서 태극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태극도는 하나의 천문도입니다. 이것도. 이 안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북극성에 해당되는 자리고요. 나머지들이 펼쳐져 있는 우주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주 현상들입니다. 자, 우선 안에 있는 원과 또 중간에 있는 원, 바깥에 있는 원, 3원입니다. 이 세 개의 원의 음양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세 원의 음양의 비율이 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태극도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맨 안쪽에 있는 원만 보겠습니다. 바깥 원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자, 안쪽에 있는 원을 여기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분의 1 나누었죠.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을 양의 권역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음의 권역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2분의 1로 나눈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죠? 이 면적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양은 홀수, 음은 짝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그냥 붉은색을, 양에 해당되는 붉은색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음에 해당되는 검정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홀수, 음은 짝수이기 때문에 요 검정색을 나누어서 짝수로 각자 이런 식으로 짝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봅니다. 이 두 번째 원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2등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2등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위쪽은 양입니다. 양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2등분을 해서 이쪽 아래쪽은 음의 권역입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여기에 있는 원리와 똑같이 이쪽에는 음이니까 또 짝수로 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면적과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바깥원을 봅니다. 자, 바깥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등분을 나누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등분을 나눴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등분을 나눴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등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8등분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맨 위쪽을 양의 권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권역의 대가 되는 것이, 이 반대편의 대가 되는 것이 음의 권역입니다. 맨 바깥 원만 보는 겁니다. 안에 원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깥의 원에 이게 양의 권역이기 때문에 그 대칭이 되는 반대 부분이 음의 권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양의 권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맨 바깥쪽은 음의 권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음의 권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 부분은 양의 권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양의 권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음의 권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양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등분 한 등분씩 그 음양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전부 순양입니다. 마치 피자판으로 보면은 8등분을 피자판의 한 등분을 이렇게 떼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양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한 것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길이를 똑같이 펴서 다시 재현 설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양이죠. 자, 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피자판도 이 피자판을 이렇게 떼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순음입니다.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떼낸 것이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음입니다. 이 피자판의 모양을 그대로 떼낸 것이 이 모양입니다. 요것의 길이를 똑같이 늘려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양이죠. 자, 이 피자판을 그대로 떼낸 것이 이 모양이죠. 이것이 바로 이거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피자판을 그대로 떼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길이를 같이 늘려놓은 것이 이 그림이죠. 그 다음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양이죠. 그대로 떼낸 것이죠. 양이죠. 그 다음 이걸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 피자판을 그대로 떼냈더니 양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죠. 이 그림을 또 길이를 똑같이 늘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음이죠. 양음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역시 음이죠. 여기서 이 피자판을 똑같이 떼내 가지고 이렇게 떼낸 모양이 이 모양이고 이것을 길이를 똑같이 늘려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음이죠. 음이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양이죠. 그러니까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8권역에 이 권역, 이 한 권역마다의 음양의 비율을 다시 여기에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8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는 이름을 아무 이름도 이 이름이 뭔지를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권역의 음양의 배율을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양이죠. 그러니까 양. 이것을 새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괴가 된 겁니다. 8괴의 이름을 몰라도 요 안에 있는 태극도의 음양의 비율만 알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자, 이것이 바로 태극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등분, 크게 이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는 보면은 음과 양이 다 섞여 있지만, 음과 양이 다 골고루 섞여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눴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도 음과 양이 다 나눠져 있지만, 음의 비율이 양의 비율보다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비율이 음의 비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면적이. 그렇죠. 양의 비율이 3분의 2가량, 음의 비율이 3분의 1가량입니다. 주로 양을 대표하는 그런 권역이죠. 이 권역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왼쪽의 권역은 양이 대표적으로 많은 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오른쪽 아래쪽은 물론 음과 양이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만은 음의 비율이 약 3분의 2로 더 많은 권역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색깔로는 이게 양, 붉은 색깔.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두운 색깔. 이렇게 양으로 크게 2등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태극기죠. 그러니까 이 태극도는 흔히 우리가 태극기라 하지만 태극에다가 괴를 붙여놨기 때문에 태극괴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그냥 태극기라고 하죠. 태극은 안에 있는 이것이 태극입니다. 근데 여기 괴가 붙었으니까 태극괴기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2등분 했을 때 이쪽은 양의 권역입니다. 양의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랐을 때 이쪽 오른쪽 아랫부분은 음의 기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반대로 양과 음으로 양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을자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도 음과 양이 있었죠, 아까. 여기에도 음과 양이 있었죠. 여기에도 음과 양이 있었죠. 다 음과 양이 있지만은 대체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양의 면적이 큰 부분입니다. 양의 권역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음의 권역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양의 권역이 순양의 권역이기 때문에 아까서 봤듯이 순양의 권역이고 순음의 권역이죠.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괴는 그대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양의 권역이기 때문에 순양, 여기는 순음의 권역이기 때문에 자, 순음이 붙었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양이 3분의 2고 음이 3분의 1이니까 양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음양이 같이 혼재 있지만은 음이 많은 권역으로서 음이 3분의 2고 양이 3분의 1이니까 음으로 배치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태극도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구조상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태극도와 이 괴를 같이 한꺼번에 90도로, 45도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괴가
공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모서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5도로 돌아갔겠죠.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돌려놓고 보니까 지금의 태극기하고는 이 곡선이 틀리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의 태극기는 이 태극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잡아져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 이거는 궤를 전혀 이게 뭔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부호니까요. 이게 양의 권역이니까 양이 붙었고, 여기가 음의 권역이니까 음이 붙었고, 여기는 양이 3분의 2니까 양이 3분의 2, 음이 3분의 1. 여기는 음이 많으니까 음이 3분의 2니까 음이 3분의 2, 양이 3분의 1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걸 궤로 설명을 하던 이제 건, 곤, 이, 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도는 요것만 태극도입니다. 요것만. 그런데 이 궤들이 붙어 있으니까 태극 궤 깃발이라 해야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아무튼 지금 현재 태극기는 이 태극도의 원리에 따르면 잘못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로져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아까 태극도 그대로죠. 양, 음양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궤도 건, 곤, 이, 감 그대로 되어 있죠. 이 태극도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태극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려진 것이죠. 원래 태극기는 우리 백이민족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 천에다가 백색 천에다가 그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태극도는 이렇게 옥색 그림에 그려진 겁니다. 옥색 비단 천에다가 그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옥의 민족입니다. 옥기 문화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과서에는 백이민족을 상징한다 흰색으로 해놓고, 근데 백이민족 그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옥색 비단 그림에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색 비단, 옥색 그림이죠. 옥색이죠. 바탕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도 세종이 천문도의 원리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중성 11자는 이 바로 태극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만든 것입니다. 여기 간단히 보시면 요거는, 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래아죠. 짧고 깊은 소리. 그리고 여기는 아, 요, 어, 유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와 요는 밝은 소리죠. 양성 모음이죠. 어와 유는 음성 모음이죠. 어두운 소리죠. 그래서 밝은 소리는 양으로, 어두운 소리는 음으로, 유 어두운 소리입니다. 요는 밝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의 중성은 바로 태극도의 원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태극도의 원리는 뭐냐? 바로 천문도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극기를 중국에서는 복희가 만들었는데, 복희는 자기들 조상이다. 그래가지고는 복희, 치우, 신농을 자기들 세 조상이라 해서 3조당을 만들어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복희는 배달국 5세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인데, 이 복희가 태극도를 그렸습니다. 복희가 이런 태극도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가 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의 주장대로 태극도를 그린 사람이 그린 복희가 중국 사람이라면 우리는 중국의
태극도를 국기로 빌어다 쓰는 민족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바로 우리 배달국의 복희라는 조상이 만든 태극도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우리 민족의 국기가 된 것입니다. 복희가 정말 자기들 조상이라면 태극도를 자기들 국기로 가져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런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태극도에는 우리 민족의 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